이것은 속옷입니다. 밤에 광석을 채굴하던 중 그는 갑자기 하늘을 가로지르는 섬광을 보았습니다. 그 빗줄기는 그가 있는 곳으로 똑바로 떨어졌습니다. 의식을 되찾은 속옷은 놀랍게도 아름답고 귀한 돌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그는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마을로 돌아오는 길에 속옷은 전속력으로 달리다가 경찰을 만나자 속도를 줄이며 신중함을 보였습니다. 그러고는 서둘러 달려가다가 길로 뛰어든 어린 소녀와 거의 충돌할 뻔했습니다. 거리로 다행히 그의 운전 실력 덕분에 그녀를 피할 수 있었다. 그런 다음 집으로 돌아와 삼촌 다만에게 광산에서 돌아왔다고 알린다. 광산에서 그러고는 방으로 올라가 돌을 조사하기 시작하는데 어머니가 오랫동안 바라던 것을 찾았다고 믿는다. 어머니께서 오랫동안 기다리시던 것을 찾았다고 생각한다. 갑자기 환각을 보게 된다. 다만 삼촌이 소고를 불러 빵을 가져왔는지 묻고 그 말에 놀란 소고는 급히 빵을 가지러 나간다. 한편 정부 기관은 소고가 오늘 아침 채굴을 했던 산골짜기에서 이상한 에너지를 감지하고 그곳으로 대장을 파견한다. 그곳으로 병력을 파견하여 조사할 것을 지시하는 기관. 그러자 대장은 명령을 받고 병사들이 깊은 동굴 속으로 내려가 조사할 수 있도록 잠수 장비를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병사들이 깊은 동굴 속으로 내려가 조사를 합니다. 이때 소고는 삼촌을 위해 빵을 사러 갔고 가게 주인은 그에게 삼촌에게 안부를 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고는 다시 돌아가는 길, 갑자기 주머니 속 돌이 예상치 못한 힘을 발휘하며 소고를 날려버리고 친구 카온이 있는 곳으로 떨어뜨립니다. 그러자 카온은 소고에게 일어나 자전거에 올라타서 빨리 가라고 재촉합니다. 카온이 있는 곳으로 말이죠. 카온은 그에게 일어나 자전거에 올라타서 빨리 가라고 재촉합니다. 빨리. 소고는 누군가가 케온을 부르는 소리를 듣지만 여전히 소고에게 빨리 운전하라고 재촉하고 직접 가속기를 움직여 그와 함께 달아납니다. 하지만 바로 뒤이어 로만이라는 젊은 남자가 차를 몰고 그들을 쫓아옵니다. 그는 케온에게 왜 웨딩드레스를 입어보려 하지 않고 도망치는지 묻습니다. 그녀는 부모님이 정해준 이 정략 결혼이 싫다고 말합니다. 로만은 두 집안의 이익을 위한 것이니 감정은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그녀는 로만의 말이 어이없다고 생각하며 소고에게 동의하는지 묻습니다. 로만의 남동생 오토가 갑자기 나타나 소고가 이 일에 연루되었는지 묻습니다. 케온은 가속기를 힘껏 움직여 소고와 함께 속력을 냅니다. 로만은 케온의 귀환을 요구하지만 케온은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만은 오토에게 소고를 도로 옆으로 밀어붙이라고 지시해야 합니다. 그들은 증기구름을 뚫고 두 갈래로 나뉩니다. 소고와 케온은 갑자기 파이프를 따라 곧장 떨어지고 거대한 깊은 구덩이에 빠집니다. 소고와 카에온은 동굴에 있게 되고 케온은 소고를 위험에 빠뜨린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지만 소고는 케온이 걱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둘 다 상당히 깊이 떨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카에온은 갑자기 무언가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당황하여 소고에게 안기려 하지만 그러고는 당황해서 놓습니다. 한편 로만과 오토도 다른 두 사람을 찾기 위해 동굴 속으로 내려왔지만 이제는 그들도 길을 잃고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둘 다 길을 잃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소고는 지금 차를 수리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차를 고치면 물소리가 들리니 탈출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소리가 들리니 탈출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커는 소고의 말이 농담이라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정부 조직이 동굴 안에서 무언가를 폭파시키고 그 충격으로 동굴 전체가 흔들립니다. 소고와 컨 앞의 호수가 갑자기 빛나더니 물이 모두 빠져나가고 붉게 빛나는 수정이 박힌 기둥이 드러납니다. 그와 케어는 돌기둥으로 달려갑니다. 그의 주머니 속 돌이 갑자기 수정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기둥을 부수고 빠져나옵니다. 수정은 소녀로 변신하여 소고의 품에 살며시 안깁니다. 그는 아직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데 갑자기 그 조직의 로봇들이 도착합니다. 그들은 여기에 광부들이 있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찾아야 할 것을 둘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들은 덤벼들고 소고와 케어는 도망쳐야 합니다. 하지만 둘 다 몰리고 놀랍게도 소고가 잡고 있는 소녀가 거대 로봇을 소환합니다. 조직의 로봇과 맞서 싸우기 위해. 그러자 메카는 조직의 로봇을 반복해서 내리쳐서 날려버립니다.
그리고는 마무리 일격을 날리려고 돌진합니다. 반대편에 있는 대장은 이 상황을 보고 상황이 매우 흥미로워 보인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때 메카가 속옷 쪽으로 다가가자 대장이 갑자기 로봇을 데려와 맞서 싸웁니다. 대장은 메카에게 계속해서 총을 쏩니다. 케어는 소고에게 기회를 틈타 도망치라고 말하지만 메카는 갑자기 대장의 총을 부수고 소고를 쫓습니다. 선장이 갈고리를 쏘아 메카를 끌어들였습니다. 선장 자신이 아닌 새아이들에게 메카가 왜 신경 쓰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상관들이 표적이 움직이는 이유를 묻자 그는 답하지 못합니다. 그는 다시 레이더를 확인하고 진짜 표적이 소고가 안고 있는 소녀임을 알게 됩니다. 소녀를 메카는 선장의 강철 와이어를 끊고 도망치지만 선장은 공격을 퍼붓고 메카를 밀쳐냅니다. 메카는 기둥에 충돌하고 먼지와 연기가 사방으로 퍼집니다. 어디든. 그런 다음 이 혼란을 이용해 선장의 다리를 잡고 짓눌러 카메라에 꼼짝 못하게 됐어요. 하지만 갑자기 동굴이 무너지면서 소고와 케어는 더 깊이 떨어집니다. 소고는 케언과 소녀를 잡으려고 하자 갑자기 메카가 날아와 세 사람을 모두 구해 안전하게 착륙시켜줍니다. 소고는 다시 로만과 오토를 만납니다. 두 형제는 탈출구를 찾았고 소고 일행을 안내하기로 합니다. 그들은 다만 삼촌의 가게로 돌아와 소고는 빵을 가져오지 못한 것을 사과하지만 삼촌은 그들에게 앉으라고 하고는 먹을 것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소고는 로만에게 그 신비로운 소녀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수정에서 떨어진 소녀의 이야기는 믿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소녀는 군과 연관되어 있으므로 조심해야 하고 소녀를 넘기려면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다만 삼촌은 음식을 가져와 그들의 근심을 잊게 해줍니다. 갑자기 소녀가 깨어나 초능력으로 케이크 접시를 조금 더 가까이 당깁니다. 그녀의 초능력으로요. 카이오는 소녀에게 먹는 것을 좋아하냐고 물으며 한 조각을 권합니다. 그러자 소녀는 카이온과 가까워지며 그녀의 행동과 말투를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로마는 소고에게 그 소녀에 대한 정보를 더 찾을 방법이 있는지 묻습니다. 하지만 조사를 하려면 최소한 그 소녀의 이름을 알아야 합니다. 어쩌면 이제 소녀가 모든 것을 말해줄 때까지 기다려서 더 많은 정보를 얻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현재로서는 카오는 그 소녀를 소고의 집에 머물게 하자고 제안하지만 로마는 받아들이지 않아 카오는 자신이 함께 여기에 머물고 로만과의 결혼을 연기하겠다고 제안합니다. 로마는 부모님을 설득할 것이고 다만 삼촌도 이에 대해 문제 삼지 않으므로 당장은 위와 같은 계획대로 진행될 것입니다. 두 소녀는 목욕을 하러 위층으로 올라갑니다. 소고는 갑자기 집 한가운데 이상한 구체를 발견하고 이해하지 못합니다. 누가 떨어뜨렸는지 알아요. 한편 대장은 본부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여자 동료와 함께 가서 둘 다 로봇을 봅니다. 장군에 따르면 이것은 최신형 전투 로봇이며 대장에게 조종을 맡기고 싶어 합니다. 그는 동의했지만 한 가지 조건을 걸었습니다. 자신이 직접 병사들을 선발할 권리를 갖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소고는 이 돌이 무엇인지 조사하려고 했는데 자르기 시작하자마자 돌이 고통스러워하며 소리를 지르며 깨졌습니다. 니다. 그러다 뱀으로 변신하여 자기 무리가 납치한 소녀를 보호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소녀를 납치했습니다. 그 소녀의 이름이 펠리아라고 말합니다. 소고를 공격하기 위해 변신하려단 하지만 힘이 부족합니다. 변신할 수 없습니다. 그때 키온과 펠리아가 달려옵니다. 펠리아가 머리를 말리기를 거부하고 도망쳐서 키온이 뒤쫓아왔습니다. 그녀를 뒤쫓았습니다. 펠리아는 수건을 소고에게 던지고 그에게 머리를 말리게 해주는 것을 허락합니다. 돌뱀은 소고가 펠리아를 만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한편 선장은 죄수를 만나러 감옥에 갔습니다. 간수가 죄수의 머리를 잡아 올리자마자 그는 이빨 하나를 간수의 얼굴에 뱉고 의자에서 탈출합니다. 그리고 천장에 매달린 후 병사들에게 달려들어 병사들이 마구잡이로 총을 쏩니다. 그리고 모든 경찰들을 제압한 후 선장이 그의 뒤에 나타납니다. 하지만 그는 이 죄수의 지인으로 밝혀지며 이 범죄자를 팀으로 데려오려고 합니다. 다음 날 아침 키오는 펠리아에게 언어를 가르치고 뱀의 말에 따르면 펠리아는 모든 것에 행복해하며 처음으로 그들을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아저씨는 펠리아에게 소고에게 음식을 가져다 달라고 부탁합니다. 펠리아는 모든 것에 행복해하며 처음으로 그들을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아저씨는 펠리아에게 소고에게 음식을 가져다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녀는 능력을 사용해 그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지만 뱀은 그녀에게 그런 식으로 능력을 남용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 때문에 그녀는 집중력을 잃고 음식 접시 전체를 떨어뜨립니다. 소고는 본능적으로 그것을 잡으려고 손을 뻗고 예상치 못하게 능력을 방출하여 뱀을 이전의 메카로 변신시키는데 펠리아에 따르면 이 뱀의 이름은 무라입니다. 그러자 무라는 소고의 아침을 낚아채고 소고는 화가 나서 그것을 쫓습니다. 무라는 인간보다 먼저 이 행성에 살았다고 믿기 때문에 자신은 고귀한 존재이고 소고는 자신에게 공손하게 음식을 바쳐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고는 물에게 빗자루를 던지고 무라는 그것을 피하다가 다만 삼촌의 칼에 냄비에 빠집니다. 냄비 전체를 쏟아버리자 삼촌이 화가 나서 둘을 밖으로 쫓아낸다. 무라는 아침 식사 때문에 그렇게 야단치는 소고가 유치하다고 생각하지만 소고는 문제를 일으킨 것이 무라의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무라는 소고가 능력을 사용한 것이 잘못이라고 주장하며 게다가 동굴에서 소고 일행을 구해줬으니 고마워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 후 소고와 카오는 펠리아를 데리고 재미있게 쇼핑을 하러 시장에 간다. 펠리아는 거기 있는 물건들을 정말 좋아하는 것 같다. 카오는 펠리아가 좋아하는 것을 뭐든 사주고 소고에게 모든 것을 나르게 한다. 기차에서 내릴 때 펠리아는 분수대에서 놀고 싶어 해서 소고는 모든 것을 떨어뜨리고 뛰어간다. 여러 물건을 사고 즐거운 시간을 보낸 후 무라는 그들에게 펠리아의 정체, 그녀가 이 행성의 숨결이라고 말합니다. 그녀의 존재는 자연과 생명을 담고 있어 세상의 평화를 유지하며 그것은 펠리아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수호자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룹은 그 후 빵집에 가서 간단히 먹습니다. 가게 주인은 소고의 지인이며 무라를 소고가 만든 장난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소고와 논쟁할 수 있다면 천재일 겁니다. 하지만 소고와 논쟁할 수 있다는 건 천재적이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오토는 그룹이 행복해 보이는 것을 보지만 로마는 여전히 카온이 반드시 이제 걱정돼. 잠시 후 카온은 펠리아를 위해 케이크를 더 산다. 소고가 반대하자 여자애들은 단 것을 정말 좋아한다며 항변한다. 갑자기 펠리아가 누군가에게 부딪히는 바람에 케이크가 날아가고 그녀는 공공장소에서 능력을 사용해야 한다. 무라는 이를 금지하고 케이크가 안경을 쓴 젊은 남자의 얼굴에 떨어지게 만든다. 그는 무시하지만 그룹에 계속 주의를 기울인다. 그는 집으로 돌아와 도시 시스템에 침입하여 혼란을 야기한다. 이 모든 것은 그의 능력에 매료되어 펠리아를 겨냥하기 위한 것이다. 이 모든 것은 그녀의 능력에 매료된 그가 펠리아를 겨냥하기 위해서다. 선장과 그가 구출한 박씨도 도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선장은 이 사건 배후에 있는 자가 몇 년 전 주식시장 폭락 사건과도 관련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몇 년 전 주식시장 폭락 사건과 관련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소고의 일당은 안전하다고 생각하며 높은 곳으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근처 건설 로봇들이 해킹당해 그들을 추격하고 있습니다. 소고와 카오는 도망치기 위해 헤어집니다. 소고는 로봇의 주의를 끌기 위해 스케이트보드를 로봇에게 던집니다. 그는 로봇들을 추격하게 하면서 케이블카 안에 있는 펠리아와 카온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케이블카를 더 높이 올립니다. 그는 또한 홀로그램으로 나타나 펠리아를 위협합니다. 무라는 소고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소고가 로봇을 파괴하고 달리는 동안 펠리아는 케이블카 문에 겁에 질려 있어. 그리고 두 소녀를 데리러 가. 하지만 그 남자는 로봇을 조종하며 펠리아를 찾아 와이어 워킹을 하고 있어. 소고가 달려오고 무라가 그에게 던져져 작동하게 돼. 무라는 로봇을 펀치로 날려 케이블이 끊어지게 만들어. 모두 똑바로 떨어지자 펠리아는 자신의 능력으로 낙하 속도를 늦춰. 그동안 그 남자는 날아온 케이블에 맞아 머리가 반쯤 날아가는 업보를 받아. 응보를 소고 일행은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고 그 남자는 선장에게 발견돼. 그는 그 남자가 상태가 안 좋다는 걸 알고 그를 팀에 넣고 싶어 합니다. 며칠 후 펠리아는 소곤의 가족 식당에서 서빙 아르바이트를 하게 됩니다. 식당에서 말이죠. 그녀는 늘 자신의 능력을 이용해 손님을 끌어모으는데 무라는 이를 전혀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날 저녁 모두가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삼촌은 며칠 후 폭풍이 몰아칠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얼굴이 창백해지며 내일 가게의 문을 닫고 폭풍에 대비하기로 합니다. 폭풍에 대비해서 말이죠. 알프리드는 다시 붙잡히고
펠리아를 찾아내지 못하면 죽는다는 협박을 받습니다. 소고는 그 폭풍이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안에 있던 삼촌이 신발을 잃어버렸다며 소란을 피웁니다. 펠리아가 그 신발을 신고 뛰어다니니까 소고는 삼촌께 돌려주라고 조언하지만 펠리아는 완강하게 거절한다. 하지만 그녀는 완고하게 거절한다. 무라는 폭풍이 뭔지 궁금해하고 소고는 하늘에 먹구름이 가득하고 괴물이 나타날 거라고 말한다. 하지만 삼촌이 무서운 얼굴로 나타나 폭풍은 훨씬 더 심해서 지붕을 날려버릴 정도의 거센 비바람과 우르릉거리는 천둥이 친다고 말한다. 그 폭풍우 치는 날 삼촌은 자신의 인생의 사랑을 만났고 이야기를 시작한다. 하지만 아무도 듣고 싶어 하지 않고 모두 떠난다. 이때 알프리드는 선장이 주변의 카메라에 침투하도록 도왔다. 도시에 도착해서 펠리아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알프리드가 펠리아를 다시 발견했는데 마침 그녀는 선장의 표적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이제 폭풍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지붕 수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폭풍으로부터 삼촌은 이를 배정하기 시작했고 펠리아에게 나무 묶음을 집 안으로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집 안으로 삼촌이 망치질하는 것을 보고 그녀는 삼촌을 따라했고 무라가 감독하여 그녀가 무분별하게 능력을 사용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무라는 나무들보 위로 던져지었다가 다시 떨어졌습니다. 펠리아가 심심해하자 커는 그녀를 데리고 정원에서 채소를 따러 갔습니다. 소녀는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여 정원 전체를 한꺼번에 뽑아 돌리며 원을 만들었습니다. 수리하던 중 갑자기 빵 파는 누나가 펠리아를 찾아왔습니다. 둘이 집을 수리하는 것을 보고는 빵을 두고 아저씨에게 나중에 가게에 들러 무언가를 확인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갑자기 라몬 형제가 로봇을 데리고 도와주러 왔지만 소고는 소에 대해 의아해하며 도축하려고 데려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알프리드는 펠리아만 계속 쳐다보았고 이것은 팍을 불쾌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라몬은 동생의 지시에 따라 로봇을 작동시켰습니다. 하지만 이미 고장이 나서 무라가 변신해서 멈춰야 했습니다. 하지만 둘 다 관성과 손상된 가게 부분에 의해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저녁까지 수리 작업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모두 서로 파티를 열자고 했습니다. 로마는 키온을 초대하려 했지만 키온은 채식을 하고 싶어서 거절했습니다. 채식주의 음식을 펠리아는 몰래 계속 먹었습니다. 키온은 소고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여전히 부러웠습니다. 또한 오후에 펠리아가 만든 과일 축제를 보지 못한 소고가 안쓰러웠습니다. 과일 축제를 모두 보고 싶어 했기에 펠리아는 그릴리퍼 불을 하늘로 솟구쳐 오르는 불꽃놀이로 만들었어요. 무라는 너무 많이 말렸고 결국 배가 고파졌어요. 다음 날 아침 컨과 소고는 학교에 가야 했기에 펠리아를 집에 두고 갔어요. 펠리아는 싫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펠리아는 화가 나서 능력을 사용했지만 무라가 막았어요. 펠리아는 화가 나서 그것을 집어던졌고 실수로 유리를 깼어요. 삼촌은 그것을 고쳐야 했고 기회를 이용해 가게를 폭풍으로부터 보강했어요. 삼촌은 잠시 외출해서 펠리아에게 집을 지켜달라고 부탁했어요. 비를 피하려 다리 아래에 멈춰선 소고와 건은 학교가 휴교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둘은 비가 그칠 때까지 잠시 기다렸다가 집으로 돌아갈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선장과 박이 펠리아를 잡으러 가게에 왔습니다. 박은 펠리아를 데려가기 전에 가게를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불안해진 소고는 맨머리로 집으로 달려갔고 가는 길에 펠리아를 태운 차를 모르고 지나쳤습니다. 가게에 도착하니 펠리아가 끌려간 것을 알았고 무라는 펠리아를 도울 수 없었기에 겨우 여기로 돌아왔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가게 전체가 파괴된 것을 보았습니다. 무라가 두 사람이 펠리아를 데려가려고 왔다고 알려왔습니다. 그는 그들이 아직 멀리 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엘프리드가 어린 소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펠리아가 밥을 먹기를 바랐지만 펠리아는 거절하고 소고를 만나야 한다고 고집했습니다. 그는 소고가 자기 머리에 무슨 짓을 했을 거라고 생각해서 결코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소고는 여전히 빗속을 뛰어가고 있었습니다. 무라는 펠리아의 기척을 감지하고 소고를 안내했습니다. 대장의 부대도 누군가 다가오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게 소고임을 확신했습니다. 커는 돌아와 보니 가게가 온통 사라져 있었습니다. 한편 대장의 상관은 재정위원회에 찾아가 그들이 왜 선장이 펠리아를 잡는 게 필요했어요. 이 사람은 펠리아의 힘이 세상 전체를 바꿀 수 있다고 믿었어요. 요,
소고는 산 협곡에 도착했고 무라는 펠리아가 깊숙이 안에 있다고 알려줬어요. 안으로 들어가야 했고 선장의 부대는 이제야 깨달았어요. 그가 들어가야 했고 선장의 부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선장은 그날 동굴에 나타난 사람이 자신이었다는 것을 기억했어요. 그는 선장의 장갑차에 접근했고 박에게 총격을 받았어요. 펠리아는 소고의 이름을 부르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잠시 피했지만 모든 것을 피할 수는 없었고 그의 서핑보드도 사격. 그는 무라를 시켜 길을 막게 했습니다. 상대가 모습을 드러내자 함장은 무기를 꺼냈습니다. 사용하려고 무슨 이유인지 무라는 한 팔을 잃어서 이전 만남보다 훨씬 약해졌습니다. 만남보다? 소고는 배에 잠입했지만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박의 매복에 걸렸습니다. 그는 붙잡혔고 밖에 있던 무라도 작은 형태로 되돌아갔습니다. 함장은 상대가 도망친 것에 매우 좌절했습니다. 소고는 두들겨 맞고 감금될 방에 던져졌습니다. 한편 펠리아를 데려갈 비행기가 곧 도착하려 했습니다. 소고는 속수무책으로 펠리아를 불렀습니다. 펠리아도 소고의 목소리를 듣고 서로를 불렀습니다. 소고는 환풍구를 올려다보다 무라를 다시 만났습니다. 무라는 뛰어내리며 꼬리를 칼로 변형시켜 소고를 위해 문을 부셨습니다. 탈출할 수 있도록 펠리아의 문도 열렸지만 문을 연 것은 박이었습니다. 그는 인계를 위해 펠리아를 데려가려 했지만 문에 도착했을 때 비행기가 아직 착륙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소고는 곧바로 그들을 뒤쫓았습니다. 그가 달려들자 박은 칼로 그를 위협했습니다. 펠리아는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여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무라는 달려가 로프를 쏘아 박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그는 펠리아를 때렸습니다. 무라가 달려들자 소고는 재빨리 변신을 활성화했습니다. 변신 후 무라는 더욱 인상적인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새로운 적이 나타나자 대장은 로봇으로 달려가 작동을 시작했습니다. 세테아돔. 그는 누군가에게 로봇의 속도를 5배로 높이게 하고 몇 발 먼저 발사했습니다. 그는 전투에 참여하자 발포를 멈췄습니다. 둘 다 달려들어 서로 주먹을 날렸다. 무라가 주먹 싸움에서 지는 것 같자 총을 꺼내 들더니 위로 솟구쳐 올라 빗발치듯 총알을 퍼부었다. 선장은 이 광경이 보기 좋지 않다고 생각하여 자기도 총을 꺼내 쏘았다. 소고는 펠리아에게 달려가려 했지만 팍이 막았다. 그는 소고를 반드시 제거하기 위해 로봇을 꺼냈다. 선장은 날아가서 쏘지 못했기에 일시적으로 바위 뒤에 숨어야 했다. 잠시 몸을 피했다. 그는 전쟁 중이었던 과거를 떠올렸다. 그는 총을 들고 마구잡이로 발포했고 한 발이 명중했다. 고무된 함장은 공격을 위해 달려나갔지만 끊임없는 무라의 공격에 직면했습니다. 무라의 공격이 계속되었습니다. 일제 사격을 받은 함장은 피할 방법이 없어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피할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 순간 소고가 얻어맞을 뻔했는데 펠리아가 에너지볼을 키워 소고 쪽으로 날렸습니다. 그녀는 소고를 데리고 도망쳤고 무라는 그들을 뒤쫓았습니다. 그녀는 소고를 데리고 이동했고 무라는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세 사람은 이전 전장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진 곳에 착륙했습니다. 펠리아는 자신의 힘을 너무 많이 썼다는 것을 깨닫고 물에게 꾸중을 들을 것이 분명했지만 펠리아는 더 커져서 어린 소녀의 몸이 아닌 젊은 여자. 그들이 돌아왔을 때 펠리아는 무라와 함께 신사를 보았던 이야기를 그룹에게 들려주었고 소고는 펠리아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그곳으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카욘도 가고 싶어 했지만 로마는 카욘의 안전을 염려하여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말다툼을 피하기 위해 소고는 물에게 두 여자를 밧줄로 묶게 한 후 두 소녀와 함께 떠났습니다. 가는 길에 카요는 단지 거기에 가는 것만으로 펠리아가 정상으로 돌아갈지도 모른다고 의심했지만 무라는 아직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록에 따르면 펠리아를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물은 그 사원에서만 발견된다고 합니다. 그러자 펠리아가 배가 고팠고 소고는 펠리아의 몸이 커졌기 때문에 더 빨리 배가 고파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소고는 이런 펠리아가 꽤 마음에 들었고 무라는 소고가 펠리아를 짐승 같은 눈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을에 거의 다다랐을 때 그들은 마을에 도착하면 멈춰서 식사하기로 했습니다. 도착하면 말이죠. 마을 근처에 이르렀을 때 세 사람은 결혼식을 보게 되었고 그래서 그들은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소고의 삼촌은 막 빵을 사러 갔었습니다. 들어가려는 순간 이상한 소리를 듣고 빵 저장고를 밖에 두고 갔습니다. 확인하러 들어가 보니 로마 형제들이 묶여 있었습니다. 소고 일행이 그들을 묶어놓고 신사로 갔다고 알렸습니다. 집으로 연락하여 그들을 추격할 로봇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재정위원회는 펠리아가 도시를 떠난 것을 알아채고 군에 연락했습니다. 군대예요. 펠리아가 멈출 지점을 즉시 파악하고 사람들을 보내 체포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소고의 무리는 결혼 행렬 뒤에서 걷고 있었는데 소고가 친구를 놀렸습니다. 아직 웨딩드레스를 입어보지 않았다고 놀렸습니다. 소고가 너무 가까이 다가가서 놀란 그녀는 속도를 높여 결혼 행렬을 추월했고 꽃을 들고 있던 아이가 발목을 접질렀습니다. 소고는 문제를 일으켰으니 책임을 지기로 했습니다. 장소에 도착하자 신부는 불편을 사과했지만 소고는 자신의 잘못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소고는 자신의 잘못이라고 말했습니다. 꽃을 들던 아이는 꽃을 드는 아이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꾸고 싶어 했습니다. 왜냐하면 꽃을 함께 드는 커플은 보통 더 가까워지고 심지어 결혼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카오는 커플로 보일까 망설였지만 소고는 그들은 그저 친구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냥 친한 친구들이라 걱정할 건 없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없을까봐 두려워했고 소고는 펠리아에게 맡겼어요. 카온도 결혼식이었기 때문에 펠리아가 망칠까봐 반대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녀를 도와줄 거라고 편안하게 하라고 말했어요. 한편 군인들은 거의 도착했고 대장이 공을 가로채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어요. 하지만 그는 재정위원회에 그 노인이 펠리아를 그토록 원하는 진짜 이유를 알고 싶어서 그것을 주장하기 위해 가는 길이기도 했습니다. 카오는 혼자 앉아서 자기 자신을 불쌍히 여기고 있었다. 소고가 그녀에게 말을 걸었고 그녀는 그가 자신보다 펠리아를 더 좋아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했고 자리를 떴다. 그녀는 또한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펠리아는 옷을 갈아입고 사랑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어 했다. 신부는 그녀에게 사랑에 대해 몇 가지 가르쳐 주었다. 갑자기 행정부 사람들이 펠리아를 체포하러 왔다. 그들은 아무도 다치지 않도록 모두 협조해 주기를 바랐다. 그들은 펠리아의 위치로 곧장 돌진했지만 카오는 소화기를 사용하여 그들의 시야를 가리고 펠리아가 도망치도록 도왔다. 소고는 마이라를 변신시켜 적의 화력을 분산시키고 둘을 동시에 사로잡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을 한꺼번에 체포하려 했습니다. 마이라가 한쪽에서 고전하는 동안 카오는 펠리아를 창고로 데려가 숨겼습니다. 시간을 벌기 위해 옷을 갈아입으려던 카온의 행동에 펠리아는 감동했고 카온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두 사람이 감정을 나누는 순간 그들은 발각되었습니다. 펠리아가 붙잡히자 마이라는 구출하려 했지만 지휘관에게 제지당했습니다. 지휘관에게 막혔습니다. 카온도 펠리아를 구하려 했지만 지휘관이 카온을 처리하려는 순간 로만이 동생과 로봇을 데리고 미래의 신부를 구하러 나타났습니다. 그가 총을 쏘았지만 카온은 펠리아를 다칠까봐 망설였고 1m 길이의 무기를 꺼내 돌진하며 맹렬하게 공격하여 펠리아를 성공적으로 구출했습니다. 펠리아를 구출한 후 마이라는 나라와 그들을 데리고 사라졌고 방역하며 한 번에 적 2명을 쓰러뜨렸습니다. 마이라의 장거리 공격은 지휘관을 허를 찔렀고 그는 과도한 손실을 피하기 위해 후퇴했습니다. 그들은 공격을 성공적으로 방어했고 결혼식은 계속될 수 있었습니다. 선봉대의 실패 소식을 들은 대장은 추가적인 행동을 일시적으로 보류했습니다. 그룹은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여행했지만 카오는 언제 도착할지 몰랐습니다. 도착할지. 소고가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마이라 말에 따르면 그들이 찾는 사찰은 다음 산 너머에 있었습니다. 찾는 사찰은 다음 산 너머에 있었습니다. 로마는 더 빨리 가고 싶었지만 자신의 차였고 그는 차의 엔진 성능을 알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큰 금속 물체를 견인하고 있어서 더 빨리 갈 수 없었습니다. 더 빨리 갈 수 없었습니다. 카오는 왜 둘 다 왔냐고 물었고 로마는 자신의 마음이 너무 깊어서 신부를 구하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너무 깊어서 신부를 구하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갑자기 마이라의 머리에 검은 물체들이 떨어지면서 마이라는 떨어졌고 소고는 예상치 못하게 차가 갑자기 틀어졌습니다. 로봇의 관성 때문에 조금 더 끌려갔지만 마이라는 그들이 사원에 아주 가까이 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쉬려고 멈춰 섰을 때 로마는 목이 말라 오토에게 물을 가져오라고 부탁했지만 갑자기 빵 파는 사람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자판기가 물처럼 돈을 계속 삼켜서 계속 돈을 넣고 있었다고 합니다. 소고와 통화하고 싶어 했기에 오토는 소고에게 전화를 건네주고 다시 물을 마시러 갔지만 물병이 사라졌고 마이라가 물을 다 마셨습니다. 로마는 매우 화가 났지만 펠리아가 우연히 물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모두들 서둘러서 물을 마셨습니다. 로마는 무리 사이로 비집고 들어가 물을 마셨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던 펠리아는 갑자기 나비를 보고 이상한 영상들이 떠올랐지만 소고가 묻자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한편 다만 삼촌은 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당시 대장은 부상을 입고 적들에게 포위되어 있었습니다. 방역을 시도했지만 적의 수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는 대장을 구하기 위해 길을 뚫고 전진하기 위해 수류탄을 던져야 했습니다. 서로에게 의지할 수 있다는 사실에 안도하며 함께라면 많은 흥미로운 것들을 볼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둘 다 그날을 떠올리고 있었지만 이때 선장은 첩자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메시지는 그가 가야 할 길에 대한 안내였습니다. 팍은 그 길이 신뢰할 만한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선장은 자신의 첩자를 신뢰했기에 팍은 그의 뜻에 따라 출발해야 했습니다. 한편 소고 일행은 길 한가운데서 갑자기 엔진 고장을 일으켰습니다. 어두워지고 있었기에 일행은 그곳에서 쉬기로 했습니다. 모닥불을 피운 후 로마는 갑자기 버섯을 한 움큼 가져와서 자신의 요리 실력을 뽐내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요리를 마친 후 맛을 본 그는 미친 사람처럼 웃었습니다. 그래서 소고는 확인해야 했고 모든 것이 독버섯이라는 것을 알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선장의 상관이 그들의 의견을 묻기 위해 회의에 왔습니다. 점차 권한을 넘어서는 행동을 하고 있는 재무부 교수에 대한 의견을 묻기 위해서였습니다. 말이죠. 소고는 페리아가 그에게 말을 걸러올 때 차를 수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가 잠 못 이루는 것 같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그녀가 불안해하는 것을 알았고 자신도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앞으로 더 나쁜 일이 일어날까봐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혼자가 아니며 모두가 그의 곁에서 도와줄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페리아에게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며 자신과 모두가 함께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녀를 지켜. 갑자기 로만이 몽유병처럼 걸어다니다 깨어났어. 그래서 소고는 수리를 마치고 펠리아와 함께 잠자리에 들었어. 펠리아는 소고의 격려에 감사하며 모두를 믿기로 했어. 모두를. 하지만 펠리아는 빛나는 나비를 보고 따라갔어. 소고도 확인하러 갔어. 하지만 불행히도 팍은 그들을 처리하기 위해 로봇을 데려왔어. 소고는 무라를 불러 자기 대신 싸우고 펠리아가 도망치도록 도와야 했어. 좁은 지형에서 싸우고 있었고 팍은 총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무라는 여기서 날 수 없어 날개를 방패로만 쓸 수 있었기에 불리했습니다. 방패로 무슨 일이 생겼는지 카오니 로만을 깨웠습니다. 팍이 이길 것 같았던 바로 그때 무라가 갑자기 풀려나더니 팍에게 달려들어 얼굴을 계속 때렸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후 무라는 선장에게 제압당해 날아갔습니다. 선장은 팍에게 나머지 2명을 찾으러 가고 무라는 자신에게 맡기라고 명령했습니다. 무라는 그들을 쫓고 싶었지만 선장은 먼저 자신을 이기도록 원했습니다. 이번에는 선장이 드릴을 무기로 장착했습니다. 선장이 무라의 싸움 방식을 잘 알고 있었기에 무라는 거의 방역을 할 수 없었고 계속 밀리기만 했습니다. 팍은 펠리아와 소고가 숨어 있는 곳을 추적하여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몰아붙이려는 순간 로만과 그의 2 친구가 로봇을 몰고 구출하러 와서 팍에게 총격을 가했습니다. 로만은 자신의 기술력이 분명히 열세였음에도 불구하고 소고와 펠리아의 탈출을 돕기 위해 방역할 준비를 했습니다. 한편 무라는 선장의 드릴을 쳐내긴 했지만 그는 도전을 받아들이고 무라가 어떻게 싸울지 보고 싶어 했습니다. 한동안 총격전이 이어진 후 로마는 팍을 격분시켰고 팍은 칼을 뽑았습니다. 근접전. 소고는 알프리드가 로봇을 몰고 그들을 찾으러 오자 강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항상 펠리아만 사로잡고 싶어 했습니다. 이때 무라는 선장에게 패했고 선장은 무라가 자신을 증오하는지 아니면 자신의 무력함을 증오하는지 물었습니다. 소고와 펠리아는 궁지에 몰렸지만 갑자기 로만의 로봇이 날아와 소고와 펠리아를 물속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무라는 스스로를 해방시키고 그들을 뒤쫓아 날아갔습니다.
선장은 미쳐가는 알프리드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쓸모없는 사람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편 조교가 교수에게 위원회에서 선장 상관의 의견에 따라 교수를 소환하려 한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빵집 주인은 돌만 삼촌과 이야기를 나누다 소고에 어머니가 그의 커피 솜씨를 처음 칭찬했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친 자신의 손에 실망했지만 그 손으로 아름다운 것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가게를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가게를요? 그는 소고의 어머니가 중요한 비밀을 숨기기 위해 사라졌고 그래서 소고를 자신에게 맡겼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항상 소고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이제 갑자기 총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빵 파는 사람 얼굴에 총구를 겨누었어요. 그 여자가 선장의 정보를 얻기 위해 자주 연락하던 스파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선장은 그 여자에게 소고의 행방을 물었죠. 소고는 막 깨어나서 근처에 친구들이 있는 걸 봤어요. 소고는 카온과 모두를 깨우려고 했지만 아무도 자신들이 어디 있는지 몰랐어요. 펠리아와 무라도 없었죠. 그래서 그들은 펠리아와 무라를 찾으러 달렸어요. 그런데 갑자기 호수 한가운데서 펠리아가 나비들과 즐겁게 놀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갑자기 그들은 호수 한가운데서 펠리아가 나비떼와 신나게 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펠리아는 자신이 어디 있는지 몰랐어요. 자기가 어디 있는지 몰랐던 거죠. 그때 펠리아는 근처에 있는 무라를 발견하고 힘을 전달하려고 집어들었습니다. 갑자기 그녀는 빗줄기에 휩싸였습니다. 그 빛은 하늘의 밝은 원으로 변했습니다. 무라는 펠리아의 힘이 점점 과부하되고 곧 넘칠 것 같다고 알렸지만 다행히도 그들은 펠리아를 치료할 수 있는 사원에 거의 다 도착했습니다. 고 있었습니다. 소고가 펠리아를 돕기 위해 와서 거의 사원에 도착했으니 조금만 더 기다리라고 말했습니다. 사원에 거의 다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거기에 도착할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몰라 로만이 강으로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오토는 이 로봇이 물에 뜨지 못한다고 알려주었고 그래서 그들의 유일한 선택지는 뗏목을 만들어 강을 따라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사원에 도착하기 위해 뗏목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다음 오토와 로만은 나무를 찾으러 갔다가 가져왔습니다. 나무가 충분해지자 카온과 펠리아는 갑자기 버섯을 가져와서 물에게 먹이려고 했지만 무라는 버섯을 너무 싫어해서 도망쳤습니다. 도망치는 동안 무라는 우연히 향기를 맡았고 그 냄새를 따라가다 보니 칼의 냄비를 보았습니다. 모두가 와서 보니 그 칼의 냄새가 매우 익숙했습니다. 다만 삼촌이 나타나 자신이 그들을 따라 이곳까지 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다들 배가 고플 거라고 확신했어요. 그동안 선장은 보급품을 받고 로봇들을 개량해서 날 수 있게 했어요. 알프레드는 스파이와 연락하려 했지만 빵 장수는 다만 삼촌이 한 일 때문에 꼼짝 않고 앉아 있었어요. 삼촌은 무리를 위해 요리할 재료를 고르면서 군대에 있을 때 그 교수와 친구였던 때를 떠올렸어요. 교수는 삼촌에게 소고의 어머니를 보호해 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녀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강력한 에너지에 대한 가설을 발견했기 때문이죠. 교수는 세상을 바꿀 무언가를 만들고 싶어서 간절했어요. 교수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고 싶어서 필사적이었어요. 그래서 가설일 뿐이었지만 그는 여전히 소고의 어머니를 돕고 싶어 했습니다. 연구 개발에 있어서요. 다만 삼촌은 기꺼이 도와주려 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소고의 어머니에게 다가갔고 그녀는 아이를 돌보면서 일해야 했지만 그래도 연구를 잘 해낼 수 있었습니다. 소고의 조는 이제 뗏목을 완성했습니다. 그는 조와 함께 가려고 했지만 다만 삼촌은 그에게 뒤따르는 군대 때문에 더 나아가면 죽을 것이라고 충고했습니다. 소고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펠리아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더라도 말이죠. 삼촌은 그런 건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더라도 말입니다. 삼촌은 그런 건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삼촌은 소고가 정신 차리도록 주먹으로 때려야 했습니다. 삼촌은 소고가 자신의 욕심 때문에 친구들을 위험에 빠뜨릴 계획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욕심 때문에 너무 늦어서야 깨닫게 될까요? 소고의 어머니도 자신의 욕심 때문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람의 목숨은 매우 약하고 쉽게 잃을 수 있으며 일단 잃으면 아무리 울고 애써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돌이킬 수 없습니다. 삼촌의 말에 소고는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잠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날 밤 로마는 펠리아와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다만 삼촌은 소고를 진심으로 걱정했고
소고는 모두를 걱정했지만 지금은 펠리아만을 돕기 위해 목숨을 걸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펠리아만을 돕기 위해 목숨을 위태롭게 하고 있었습니다. 소고는 한쪽 구석으로 가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다만 삼촌은 소고의 어머니가 기존 에너지원을 대체할 새로운 에너지를 개발했던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일부 세력들이 반대했고 삼촌은 그들을 처리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자리를 비운 사이 누군가 소고 어머니의 연구실에 들어와 그녀가 열심히 연구한 결과물을 훔쳐갔습니다. 그들을 처리해야 했습니다. 그가 임무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소고 어머니의 연구 결과가 도난당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만 삼촌은 임무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소고 어머니의 실험실이 공격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험실 전체가 폭발했고 소고의 어머니는 연구 결과를 지키려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자신의 연구 결과를 보호하려다 돌아가셨습니다. 소고는 너무 어렸기에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었고 그래서 삼촌이 소고를 입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삼촌은 소고 어머니의 연구 결과를 훔친 사람을 찾아내어 총으로 쏘아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분노를 터뜨리듯 탄창 전체를 비웠습니다. 소고는 이제 물에게 속마음을 털어놓고 있었습니다. 펠리아를 두고 떠나고 싶지 않았지만 다만 삼촌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더 큰 위험에 처하게 될 거라는 말이요. 소고는 모두 돌아가도록 하고 자신과 무라는 펠리아를 신전으로 데려가기로 했다. 직접 무라와 소고는 서로 증오했지만 이제 펠리아를 보호한다는 공통 목표를 위해 서로에게 예의를 갖추게 되었다. 둘 다 서로가 이상하다고 생각했고 무라는 소고에게 무언가를 말하기로 했다. 무라는 우주 에너지원 사진을 그에게 보여주었다. 그 에너지들은 지구에 결정화되어 펠리아와 무라를 만들었다. 펠리아는 그 행성 그 자체를 나타냈고 무라는 펠리아를 보호할 책임이 있었다. 생명체가 있는 각 행성에는 다른 마라와 펠리아가 있을 것이다. 펠리아를 생명체가 있는 각 행성마다 다른 마라와 펠리아들이 있을 것이다. 펠리아가 능력을 과도하게 사용하면 점차 약해지고 사라질 수 있기에 그래서 펠리아의 힘을 회복시키기 위해 사원으로 가야 했습니다. 소고도 펠리아를 보호하고 싶어 했기에 무라는 그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한편 다만 삼촌은 선장의 배에 몰래 잠입하여 옛 친구를 만났습니다. 삼촌은 카드를 가져가려 했지만 선장은 그가 속임수로 가득한 이 세상에 그를 버리고 떠났기 때문에 그를 증오했습니다. 선장에게 다만은 그가 아는 가장 강한 전사였지만 삼촌은 선장이 과거에 다만을 임무 중 사망한 것으로 여겨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재의 삼촌은 단지 조카를 보호하려는 사람일 뿐이었고 그 후 그는 사라졌습니다. 그때 펠리아도 잠 못 이루고 있었고 소고의 부름을 받고 함께 떠나기로 했습니다. 이제 펠리아도 모두를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아서 모두를 남겨두기로 결정했습니다. 위험에 처하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 사람은 모두가 잠든 사이에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들을 막거나 함께 가자고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을 말리거나 따라가자고 할 수 없었습니다. 예전에 소고는 종종 어머니의 무덤을 찾아가 울곤 했습니다. 다만 삼촌은 소고가 좋아하는 카레를 가지고 와서 돌아오라고 달랬지만 소고는 어머니가 직접 해준 카레만 먹고 싶어서 완강하게 거절했습니다. 직접 해준 카레만 먹겠다고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소고는 삼촌의 차가운 태도에 뇌 여전히 화가 나 있었습니다. 펠리아는 다만이 소고의 아버지라고 생각했기에 그는 그 삼촌이 그저 어머니의 친구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소고를 처음 입양했을 때 그 삼촌은 제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요리도 빨래도 모두 형편없었고 그가 만든 카레는 소고 어머니가 만들던 것과는 매우 달랐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삼촌은 소고가 어머니가 만들던 것과 비슷한 카레를 먹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했다. 소고가 만들던 것과 비슷한 카레를 먹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애썼다. 키온의 무리는 이제 소고가 펠리아와 함께 가기로 결정했음을 알고 뗏목을 타고 떠났다. 그러니 성공이든 실패든 결과를 감수해야 할 것이다. 다만과의 다툼 후 로마는 소고가 다시 돌아올지 확신하지 못한다. 가게로. 한편 삼촌은 선장의 카드를 이용해 군사기지에 침입했지만 선장의 카드가 차단되자 총을 꺼내 경비병의 머리를 직접 쏘았습니다. 그러자 군인들이 몰려왔고 삼촌은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그들을 모두 제거해야 했습니다. 그는 성공적으로 문을 열었지만 부주의로 인해 총을 맞았습니다. 결국 총에 맞았습니다.
소고는 이전 결혼식 사건에 군인들이 앞길을 막고 있기 때문에 그곳을 통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소고는 포기하지 않고 무슨 일이 있어도 펠리아를 신사에 데려갈 것입니다. 그러자 펠리아는 소고에게 수첩을 삼촌께 돌려드리고 또 화해하겠다고 약속하라고 합니다. 돌아갈 때 말이죠. 갑자기 적기들이 나타나자 마라는 뛰쳐나가서 변신하여 싸웁니다. 적들은 아이들과 로봇 하나뿐이라는 것을 알고 모든 병력을 동원하여 그들을 공격합니다. 두 아이는 산길을 따라 도망치려고 합니다. 적기에게 발각되자 마라는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달려갑니다. 마라는 적기를 파괴하고 추락시킵니다. 적들은 마라를 완전히 제압하기 위해 대공포를 사용해야 합니다. 로마는 이제 소고를 도우러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오토는 소고가 자신들을 버리고 갔다고 생각해서 왜 도와야 하냐고 합니다. 로마는 소고의 성격이 원래 그렇다고 생각해서 소고에게는 한 대 맞아야 정신을 차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삼촌은 이제 겨우 교수 친구를 찾아왔지만 친구는 없고 그래서 삼촌은 여기 비서에게 메시지를 전달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소고 어머니가 묻힌 묘지에서 교수를 만나기로 하겠다고 말입니다. 소고와 펠리아는 이제 궁지에 몰렸습니다. 마라는 하늘을 날고 있으며 적의 모든 미사일에 공격받고 있습니다. 마라는 한 차례 공격을 피했지만 적이 다시 공격해왔고 마라는 적에게 방역하기 위해 이 미사일들을 발사합니다. 마라는 지휘관을 처리하려고 서둘렀지만 대장이 나타났습니다. 대장은 펠리아를 노리는 대신 다만 삼촌을 찾으려 합니다. 삼촌은 지금 소고의 어머니 묘소가 있는 묘지에 와 있습니다. 그는 교수 친구에게 전화해서 오직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일, 소고의 일행을 내버려 두라고 부탁했다고 말합니다. 대장은 정말 마라와 싸우고 싶어 하지만 지금은 싸움보다 소고를 찾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 말을 들은 소고는 펠리아가 사당을 찾을 수 있도록 자신을 드러내 주의를 끌기로 합니다. 마라가 대장이 소고를 잡는 것을 막고 있기 때문에 그는 파괴 기습을 받습니다. 뒤에 알피드는 선장에게 마라를 향해 직접 쏘라고 총을 던져줍니다. 그는 마라를 집단으로 공격하는 것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지만 다만 이 전장에서는 승리만이 가장 중요하다고 가르쳤다고 믿습니다. 마라는 저항할 수 없어 선장이 그를 쏘아 심각한 피해를 입힙니다. 팍은 펠리아도 잡았으므로 선장은 소구에게 기회를 줍니다. 다만 삼촌을 넘겨주면 둘 다 보내주겠다고 합니다. 선장은 다만이 자신의 스승이었고 현재 행정국에 침투하려 하고 있다고 밝힙니다. 삼촌은 지금 소고와 어머니에게 아름다운 추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고와 처음으로 다툰 것이고 소고가 자신을 싫어할까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를 소고에게 매우 사랑받고 있기에 소고에게 미움받는 것을 매우 두려워합니다. 선장은 다만이 예전에는 차갑고 날카로운 칼날이었지만 소고 때문에 무뎌졌다고 생각합니다. 소고는 다만 삼촌이 예전보다 친절해진 것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선장을 화나게 만들어 총을 쏩니다. 하지만 친구들이 그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제때 도착했습니다. 로마는 연막탄을 던져 시야를 가렸고 알프리드는 펠리아가 어디에도 보이지 않자 당황하여 허둥지둥하며 펠리아가 다치게 만들었습니다. 카온이 운전하는 차에 의해 구출되었습니다. 소고는 물에게 달려가 깨우려 했지만 갑자기 총알 구멍에 빠져 무라와 합쳐졌습니다. 무라의 몸에 있는 총알 구멍 속으로 들어가 어떻게든 합쳐졌습니다. 선장은 무라와 최후의 결전을 벌이기로 했지만 무라의 속도가 급격히 증가했고 추가 무기를 얻어 선장이 따라잡기 어려워졌습니다. 선장은 따라잡을 수 없었습니다. 소고는 다만 삼촌 다만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질 수 없었고 선장이 그의 눈에 삼촌 다만의 이미지를 더럽히도록 내버려둘 수 없었습니다. 그 후 그는 성공적으로 선장을 물리쳤고 팍이 그를 구하기 위해 날아왔습니다. 소고는 이제 펠리아를 지킴으로써 진정한 남자가 되었다는 자신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오후 삼촌이 교수 친구를 기다리는 동안 갑자기 누군가 그를 찾아왔습니다. 한편 소고는 펠리아에게서 다만 삼촌의 책을 돌려받았습니다. 그것은 삼촌이 애써 연구한 카레 레시피 책이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해주시던 음식과는 달랐지만 삼촌이 만든 카레가 최고였습니다. 삼촌을 찾아온 사람은 소고의 어머니였습니다. 삼촌은 깜짝 놀라
삼촌의 연구가 사장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원치 않았던 비서인 그녀 때문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녀 때문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소고의 일행은 신사지역으로 서서히 이동했다. 가는 길에 이상한 돌들을 발견했지만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펠리아는 그 돌들에게서 친숙하면서도 낯선 느낌을 받았다. 소고는 물에게 길을 제대로 찾아가고 있는지 물었지만 확신할 수 없었다. 펠리아가 넘어질 뻔하자 소고가 잡아주었고 그 순간 펠리아는 소고의 손길에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 소고가 자신을 만졌을 때 돌들도 빛나며 펠리아의 감정에 반응했고 소고는 확인하러 갔다. 다시 키온이 와서 펠리아의 상태를 물었고 펠리아가 그 감정을 설명하자 키온은 펠리아가 겪고 있는 것을 이해하고 언젠가 그녀가 이해할 거예요. 빵을 팔던 누나가 다만 삼촌을 찾으려고 묘지에 왔는데 삼촌이 돌아가셨다는 걸 알게 되었죠. 소고 일행은 이제 사당을 보고 다음날 계속 가기 전에 거기서 하룻밤 쉬기로 했어요. 한편 대장은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스파이가 다만이 돌아가셨다고 보고했어요. 대장은 충격을 받았지만 더 이상 다만을 능가할 기회를 잃었다는 것에 화가 났습니다. 저녁에 소고 일행은 고목 주변에서 잠을 잤습니다. 펠리아는 잠이 오지 않아 산책을 나갔다가 펠리아의 열을 내릴 수 있다는 꽃을 따고 있는 소고를 만났다. 소고는 그 꽃이 펠리아의 열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된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로마는 또한 컨에게 결혼에 대한 자신의 진솔한 마음을 물었고 컨이 원하지 않는다면 결혼을 취소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컨의 결정을 존중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녀의 결정을 존중하고 싶다고 말했다. 컨은 가족 때문에 결혼하지 말고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하라고 조언했다. 하지만 그가 항상 좋아했던 사람은 컨이었기에 만약 컨이 마음을 바꾼다면 그는 여전히 그녀에게 청혼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펠리아는 소고 덕분에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했지만 소고는 모두가 함께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이라고 믿었다. 모두가 함께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때 돌들이 예상치 못하게 다시 빛나기 시작했고 매우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소고는 펠리아에게 어릴 적부터 어머니를 위해 붉은 수정을 찾고 싶어 했고 그 때문에 펠리아를 만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 덕분에 이 모험을 할 수 있었다고도 했습니다. 그녀 덕분에 이 모험을 하게 된 것이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펠리아가 붉은 수정을 찾는 데 도움이 되는 단서일 뿐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그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펠리아와 더 많은 곳을 가고 싶어 했고 이제 펠리아는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이해하게 될 거라는 키온의 말을 이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키온이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이해하게 될 거라고 말했던 것을 펠리아가 이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펠리아가 뭔가 말하려던 찰나 소고가 필요한 꽃을 발견했고 그래서 펠리아는 아무 말 없이 그냥 넘겼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룹은 신사에 다가갔고 세 소녀는 힘껏 문을 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문은 매우 튼튼했습니다. 갑자기 펠리아 주위에 빛이 나타났고 바로 그 후 그녀는 발밑의 구멍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녀의 발밑에 있던 구멍으로 말이죠. 그룹은 우연히 입구를 발견하고 즉시 그녀를 뒤쫓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도착했을 때 소고는 펠리아가 수정에 갇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마치 처음처럼 말이죠. 소고는 펠리아를 구하기 위해 나섰지만 주변의 물이 그를 밀어냈습니다. 이곳은 그들이 펠리아에게 가까이 갈 수 없도록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늘로 빗줄기가 솟아올랐고 교수는 그 순간을 깨달았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순간이 마침내 찾아왔다. 그러자 수정이 빛을 발하며 예상치 못하게 마이라와 비슷한 로봇으로 변신했는데 색깔만 검은색이었다. 펠리아는 검은 로봇에 흡수되었고 소고와 마이라는 어쩔 수 없이 싸움을 시작해야 했다. 소고와 마이라가 돌진하자 갑자기 검은 로봇의 공격에 밀려났다. 검은 로봇이 발사한 총알이었다. 그러고는 천장에 몇 발을 쏘아 신사 밖으로 날아갔다. 소고와 마이라는 검은 로봇이 무엇인지 몰랐지만 어쨌든 추격했다. 두 사람의 싸움은 밖으로 이어졌다. 소고는 검은 로봇이 도망치려는 것뿐이라는 것을 알아챘고 방역했지만 그것을 따돌리려 했지만 너무 가까이 접근했고 결국 무기를 사용해서 방역하게 만들었어. 맞서 싸우게 말이야. 소고는 펠리아가 안에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며 너무 거칠게 공격할 수 없다고 했어. 너무 공격적으로 말이야. 구름 속에서 서로를 쫓던 중 검은 로봇이 갑자기 구름 속에 숨어 소고를 기습 공격했고 그와 미라를 떨어뜨렸어.
펠리아는 로봇 안에서 깨어났고 소고는 검은 갑옷의 약점을 노릴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어. 그리고 기회를 포착하자마자 그와 미라는 돌진했어. 그 순간 기회를 포착한 그와 미라는 앞으로 돌진했어. 하지만 그의 계획은 실패했고 검은 갑옷의 칼에 찔렸습니다. 마이라는 손상되었고 소구에게도 영향을 미치려 했습니다. 검은 갑옷은 펠리아가 인간을 그렇게나 걱정하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와 검은 로봇은 그녀가 시키는 대로 할 테니 소고만 살려달라고 거래를 했습니다. 그러자 로봇은 소고에게 펠리아를 한 번 더 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녀는 소고에게 더 이상 자신을 따라다니지 말라고, 자신을 찾지 말고 내버려두라고 직접 말하고는 갑옷과 함께 떠났습니다. 소고는 그 자리에 절망적으로 쓰러졌고 친구들이 그를 찾아 달려왔습니다. 그는 그 갑옷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했지만 마이라는 그에게 아무런 대답도 해줄 수 없었습니다. 갑자기 빵을 팔던 누나가 전화해서 다만 삼촌의 죽음을 알렸습니다. 소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자신을 자책하며 처음부터 삼촌의 말을 들었어야 한폭 가르쳤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생각만 고집하지 않았더라면 삼촌은 죽지 않았을 거라고 후회했습니다. 로마는 주먹으로 때리고 싶었지만 카온이 대신 소고의 뺨을 때렸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어릴 적 친구가 이제 현실로부터 도망치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 너무 화가 난다고 말했습니다. 예전에 자신이 좋아했던 사람은 정의를 믿고 절대 친구를 버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그가 따라오든 말든 페리아를 구하러 가겠다고 직접 말했습니다. 따라오든 말든 말이죠. 카오는 다시 한번 소고의 의지를 불태웠고 그는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길을 떠났고 소고는 다시 한번 페리아를 구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이죠. 페리아는 이제 교수와 마주했는데 그는 다만 삼촌이 죽기 전에 만나고 싶어 했지만 만나지 못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기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돌덩이와 같은 존재이지만 인간과 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페리아는 그에게 이곳이 어디고 왜 자신을 데려왔는지 묻고 싶었지만 그는 세상이 그녀의 힘을 필요로 한다고만 말했습니다. 그녀의 귀여운 모습을 망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안타까웠다. 소고의 일행은 이제 펠리아를 찾아 나섰다. 그들의 길을 막던 병사들과 비행기들은 물에 의해 격추되었다. 소고와 무라는 펠리아의 위치를 찾았다. 무라는 펠리아가 아직 괜찮지만 상당히 무서워하는 것을 알아챘다. 소고는 순간적으로 집중력을 잃고 총에 맞을 뻔했지만 총알을 피하면서 로마니 아래에서 소고를 지원 사격했다. 아직 적들이 많으니 집중하라고 로만이 말했다. 그때 로마는 펠리아가 억류된 지역 주변에 장벽이 있다는 것을 알아챘다. 과연 경제국이 펠리아를 붙잡았고 오토는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궁금해했다. 그녀에게서 방패가 매우 두꺼워서 그들은 그것을 관통할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소고는 적기 한 대를 격추했고 그것은 방패로 바로 떨어져서 폭발하며 구멍을 만들었습니다. 기회가 생기자마자 소고는 그것이 회복되고 다치기 전에 즉시 돌진했습니다. 그리고 틈을 막기 전에 소고는 방패를 통해 손만 집어넣어 틈을 넓히려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쳤습니다. 충분히 커지자 소고는 무라를 안으로 들여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들어가자마자 무라는 갑자기 문제에 부딪혀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무라는 갑자기 문제를 만나 쓰러졌습니다. 키온 또한 소고의 그룹과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무라는 인간의 형태로 변했고 거미줄을 쏘아 소고를 위험에서 구했습니다. 그녀가 아래로 뛰어내렸을 때 자신이 이런 모습이 된 것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한편 로만 그룹은 소고를 지원할 방법을 찾으려고 애썼습니다. 오토는 방패의 동력권을 찾아내고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그것을 파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말입니다. 소고는 무라가 왜 이런 모습으로 변했는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무라는 이 장벽이 자신의 변신 구조를 바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펠리아는 이미 실험을 위해 끌려갔습니다. 교수는 펠리아가 있는 기계에 일종의 액체를 주입했고 그녀가 사람처럼 울 수 있다는 사실에 감탄했습니다. 로마 그룹은 이제 방패의 근원지에 도착했고 소고는 병사들을 어떻게 지나칠지 몰랐지만 빵을 파는 누나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빵을 파는 누나 말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하는 일이 달만 삼촌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녀는 펠리아가 최상층에 갇혀 있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둘 다 달아났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소고를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교수는 이제 펠리아를 원래대로 광물 구성원으로 되돌리고 싶어 했습니다. 원래대로 말입니다. 그는 그녀가 인간의 감정에 오염되었고 정화될 필요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그녀가 완전히 정화되었을 때만 이 세상을 더 번영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될 무언가가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소고와 무라는 다시 포위되었지만 이번에는 대장과 무리가 도와주러 왔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경제국 사냥개가 되기를 원하지 않았기에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대장은 소고를 돕는 것이 아니라 달만 삼촌을 죽인 범인을 찾아 복수하려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대장이 길을 막는 적들과 싸우는 동안 기회를 이용해 도망쳤습니다. 로마 그룹도 거기서 혼란을 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방패의 근원을 지키는 적들이 꽤 많았지만 로마는 이것이 자신들이 겪었던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한편 교수는 자신이 완전히 수정으로 결정화되면 이 세상에 더 이상 갈등과 전쟁이 없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지구는 번영하고 평등한 국가가 될 것입니다. 소고와 무라는 실수로 함정을 건드려 바닥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때 펠리아는 수정으로 변하는 과정의 절반을 완료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소고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알아챘고 그가 고인이 된 친구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비서에게 소고를 해치지 말고 여기로 데려오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비서는 천천히 다가가 교수를 칼로 찔러 죽였습니다. 하지만 소고와 무라는 여전히 여기로 불려왔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펠리아가 만든 돌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소고를 죽여 펠리아에게 남은 희망을 없애고 가장 순수한 돌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펠리아만 있으면 진정한 낙원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무라는 펠리아 없이도 지구는 이미 충분히 아름답다며 공격하며 항의했습니다. 펠리아 없이도 말이죠. 하지만 그녀는 이 지구를 더 낫게 만들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펠리아를 이용해 죽어가는 자신의 행성을 구하고 싶었고 이 세상이 멸망하든 말든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사람들이 너무 어리석었기 때문이야. 무라가 싸우는 동안 소고는 펠리아를 구하려고 달려갔어. 그는 헛수고로 기계를 부수려 했고 그녀를 뒤쫓지 못한 자신을 탓했어. 그때 비서는 모든 인간이 똑같고 바보천지라고 생각했어. 펠리아는 완전히 수정으로 변했어. 그녀의 행성도 바로 위에 도착했고 펠리아는 완전히 돌에 갇혔어. 그녀는 그 후 소고를 끝장내기 위해 로봇으로 변신했어. 하지만 로만 쪽에서 시기적절하게 방패를 파괴하고 무라가 제때 변신하도록 도왔지. 소고를 보호하기 위해서. 무라는 비서를 뒤로 밀치고 소고와 함께 펠리아를 보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소고와 함께. 정신세계에서 펠리아는 소고만 만났고 그는 늦게 와서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가 정말 자신을 구하러 왔기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소고에게 다른 사람들은 어디 있는지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저 침묵했습니다. 그는 무슨 일이 있어도 펠리아 곁에 있을 것이라고 믿었고 펠리아와 단둘이 있는 세상으로 가고 싶어 했습니다. 행복하고 이상적인 세상으로. 이제 다른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도 펠리아에게는 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혼자서는 펠리아를 완전히 지킬 수 없을까봐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두 사람만을 위한 세상에서 둘 다 평화를 찾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해가 없고 모두에게 행복만 있는 세상에서 말입니다. 지금 밖에서는 거대한 배가 도시 한가운데 떠올랐습니다. 한편 펠리아는 소고에게 그 이상적인 세상에 도달할 수 있도록 열쇠를 달라고 요청받고 있습니다. 그 이상적인 세계 말입니다. 소고는 그녀가 전과 같이 자신의 힘을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그냥 사용해 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함께 그 힘을 어떻게 설명할지 알아낼 거라고 말이죠. 하지만 소고의 그런 태도를 보고 그녀는 이것이 자신이 아는 소고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 소고가 아니에요. 소고가 괴물로 변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지만 바로 그 후 한 방이 날아오고 진짜 소고의 목소리가 펠리아의 귀에 들립니다. 밖에서는 진짜 소고와 무라가 검은 로봇을 제압하고 칼로 찔러서 펠리아를 꺼내려 합니다. 펠리아는 저항하며 수정을 떨어뜨려 산산조각을 내버립니다. 펠리아는 수정에서 탈출합니다. 그러자 무라는 검은 로봇을 완전히 파괴하여 벌레로 만들어버립니다. 소고가 펠리아에게 재빨리 달려간다.
펠리아는 자신이 원했던 진짜 소고를 만나서 기뻐한다. 갑자기 소고의 손에 있는 흔적이 나타나고 펠리아는 그가 바로 자신이 필요로 하는 사람임을 깨닫는다. 펠리아의 모든 힘이 그의 손에 있는 흔적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자 소고는 수정 조각들에 휩쓸려 그 안에 갇힌다. 벌레가 날아올라 소고가 들어있는 수정과 합쳐진다. 벌레는 펠리아가 이제 텅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 소고를 데려간다. 펠리아가 소고를 구하러 가려 하자 무라가 펠리아의 힘이 이제는 부족하다며 막는다. 하지만 펠리아는 부족하더라도 가고 싶다고 생각한다. 소고가 아무리 위험해도 여러 번 자신을 구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녀 역시 소고를 구하러 가고 싶어 합니다. 검은 로봇은 이제 두 세계가 충돌하여 하나가 될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계가. 그리고 그때 그녀는 소고의 힘을 사용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펠리아는 무분별하게 자신의 힘을 남용하여 무라를 강화시켜 더 멋지고 더 멋있게 만들었습니다. 무라도 펠리아에게 진절머리가 났습니다. 그녀는 정말 골치 아픈 주인이니까요. 그들은 함께 우주로 나가 싸웁니다. 모두들 머리 위 행성에 대해 들었으므로 재빨리 대피합니다. 두 세계가 충돌하려 할 때 저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로 피할 계획일까요? 궁금하군요. 소용돌이가 두 세계를 빨아들이기 시작했고 두 로봇은 다시 한번 마주하며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서로 다시 마주하게 되었네요. 검은 로봇이 무라를 밀어내기 위해 총을 쏘았습니다. 무라가 피하려 하자 검은 로봇은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멀리 날아갑니다. 몇 차례 공격을 주고받은 후 그들은 검은 로봇 또한 수호천사임을 깨닫습니다. 무라가 너무 공격적으로 나서자 펠리아는 소고를 해치지 말라고 물에게 일깨워줍니다. 소고를 해치지 말라고요. 그녀는 검은 로봇을 쫓아가 소고를 노리는 이유를 묻습니다. 이미 주인이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주인이 그 행성에 사는 사람들에 의해 죽었다고 밝힙니다. 그 행성에서요. 그녀가 보호했던 행성은 아름다운 자연 경관이 많은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그녀는 주인의 세계를 자랑스러워했고 인간들이 나타나기 전까지 그를 기꺼이 섬겼습니다. 그러다 인간들이 번식하기 시작하여 점차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러자 그곳 인간들은 모든 자원을 고갈시켜 그녀의 주인을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구를 질투하여 새로운 주인을 찾아 이곳에 왔고 이제 소국의 두 행성을 새로운 행성으로 합쳐 자신의 임무를 계속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지구를 질투하여 새로운 주인을 찾아 여기 왔고 이제 소고가 두 행성을 합쳐 새로운 행성을 만들어 자신의 임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바랍니다. 두 행성을 새로운 행성으로 합쳐 자신의 임무를 계속하기 위해 소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녀가 지구에 도착했을 때 펠리아를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새 문명을 거쳐왔기에 이제는 가릴 처지가 아니었고 펠리아와 소고가 나타날 때까지 교수를 주인으로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녀가 포획해야 할 대상은 펠리아였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힘을 풀 수 있는 열쇠가 없었고 이제 검은 로봇은 그녀가 한 모든 행동이 전능한 천사로 만들려는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무라흐는 검은 로봇이 미쳤다고 생각하지만 무라흐 같은 불순한 존재는 사라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양측이 전투를 벌이고 있으며 무라흐는 소구에게 피해를 줄까봐 전력으로 싸울 수 없습니다. 검은 로봇은 인간이 있는 이 지구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만 자신의 의지대로 완벽한 세계를 만들려 합니다. 그러고는 펠리아에게 로봇의 옛 죽은 행성을 이 시점에 지구로 끌어들인 것이 바로 그녀의 힘이었다고 알립니다. 펠리아의 힘이죠. 그래서 펠리아는 나라가 자신의 힘을 사용하여 죽은 행성이 지구와 충돌하는 것을 막으려 합니다. 막으려고 하죠. 하지만 검은 로봇이 말했듯이 펠리아의 힘은 이제 모두 소고의 손에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요. 그러자 무라와 펠리아는 검은 로봇에게 공격을 받아 심하게 손상됩니다. 두 행성 또한 산산조각 날 조짐을 보입니다. 펠리아는 자신이 천사가 아니라 소고의 고향을 멸망 직전으로 몰아넣은 악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녀는 소고의 고향을 파멸지 직전으로 몰아넣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무라흐는 자신이 이 행성에 생명을 불어넣지 않았더라면 좋은 일들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믿습니다. 좋은 일들이 하나도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펠리아는 다시 자신의 힘을 사용하려 합니다. 무라흐는 펠리아의 수호자가 되어 기뻐합니다. 그녀는 뒤돌아서서 모든 힘을 다해 앞으로 달려가 검은 로봇을 껴안고 소구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속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려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온통 하얀 공간에서 다시 만납니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고 항상 그의 곁을 지키며 지켜볼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를 어떤 수를 써서라도 막아야 해. 두 행성은 다시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소고는 조종석에서 깨어나 친구들과 재회합니다. 그의 손에는 펠리아를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되는 붉은 수정이 들려있고 영화는 여기서 끝납니다. 여기서 하지만 완전히 끝난 건 아니죠. 에필로그에서 카온과 로마는 함께 정착하여 두 아이를 두었습니다. 대령은 다만 삼촌이 남긴 카페를 인수했습니다. 어프레드는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오토는 우주비행사가 되었습니다. 소고는 교수이자 지질학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고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펠리아의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으로 영화는 정말 끝입니다.